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널 위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미술 콘텐츠 스타트업에서 예술의 가능성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하고 있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채널이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지금은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한 5, 6년 전에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다들 예술 좋아하는 전 국민을 다 모아도 5천 명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당연하게도 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팀의 초기 슬로건이 뭐였냐면요. 예술의 재미는 예술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였습니다. 저희 팀이 가진 좀 강력한 믿음 그리고 가설이 하나 있었다면은 좀 예술 분야가 다른 곳과 다르게 되게 이야기거리가 풍부하다는 거였어요. 어쩌면 예술은 좀 결과물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작품 이제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디샹의 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실 미술을 또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중요했던 시기에서는 사실 결과물 그 자체가 되게 중요했지만 예술가의 좀 생각이나 개념 그리고 아이디어가 더 중요해지면서 지금은 오히려 창작의 과정이 더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디샹의 샘처럼 결과물 자체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현대미술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또 이야기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사람들의 해석도 더 많이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는 바로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술이 만들어내는 그 재미는 바로 이 과정을 스토리텔링하는 이야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이 점점 일상과 오히려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깝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뒤로부터 저희는 더 많은 분들과 호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예술의 특징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나씩 생각을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되게 많은 것들이 어쩌면 대부분이 다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지금 앉아 계신 의자나 오늘 아침에 드셨던 아메리카노라든지 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술가는 계속 궁금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좀 그런 모습이 쓸데없어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의 이런 생각을 좀 바꿔주게 한 하나의 계기가 되는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제 전공이 학부가 경영학이었거든요. 근데 좀 우연한 기회로 미대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때 바로 이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지역이 어디냐면 페루 그리고 리마 여기 경계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한 예술가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좀 산이랑 언덕 그 사이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걸 한번 옮겨보자 이런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5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모아요. 그래서 같이 산을 옮기자고 제안을 하는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은 처음에 약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의아해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약간 삽질하는 거잖아요. 삽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일인가. 그래서 제 생각에 좀 이렇게 알바비를 주고 모은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되게 소울 없이 처음에 오시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고 이분들이 한 둔덕의 중반 정도 올라갈 때쯤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영상에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정상에 갔을 때는 이제 막 서로 부둥켜 안기도 하고 몇몇 시민은 울기도 해요. 저도 이걸 처음 볼 때 약간 이렇게 피식피식 웃다가 마지막에 같이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산을 옮긴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감정 그리고 이것이 산을 옮길 만큼의 되게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 같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 작품이 그래서 바로 세계적인 예술가 프란시스 알리스의 믿음이 산을 옮길 때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서로 믿음을 근데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과연 돈 주고 가능한 걸까라고 했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겠다. 그리고 예술이 바로 이런 데 힘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좀 예술은 저한테 여전히 그래도 뜬구름 잡는 것 같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예술이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봤습니다.
아까 말했듯 세상의 모든 게 다 이제 솔루션, 그러니까 해결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좀 예술가들이 약간 한 발자국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조금 지루하고 동떨어진 얘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좀 더 선제적으로 이 세상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예술에서 중요한 거는 왜였어요. 그래서 저희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영상이 널 위한 문화예술을 지금에 있기까지 해준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개의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구독자가 1만 명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바스키아의 작품에는 왜 왕관이 많은가? 그리고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 물이 많은 이유. 그때 처음에 구독자가 이제 뭐 저희 친척들, 친구들 이런 거 다 영끌해서 50명 정도 됐었는데 계속 영상을 올려도 잘 안 되다가 이 두 개의 영상이 그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면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봤는가라는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질문, 왜 도대체 예술가가 이 작품을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저희는 결과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 왕관이 어떤 형태고, 얼마나 어떤 색으로 그려졌고, 이게 세상에 어떤 쓸모가 있는지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왜 평생에 걸쳐서 이런 작품을 완성했는가?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유튜브 알고리즘을 탄 거죠. 그래서 좀 여담이지만 저희가 1,000명이 채 안 될 때쯤에 이 바스키아로 인해서 1만 명이 됐어요. 1만 명이 되면 약간 그 유튜버들이 하는 Q&A 영상 같은 거 찍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편집하는 사이에 호크니 작품을 올렸고 그때 한 3주 만에 8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드라마틱하게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영상을 통해서 널 위한 문화예술 구독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때 이제 이 낙서 같은 그림들을 보고 자기가 설득이 됐다, 이제 예술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면서 끝까지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영상을 미술관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더 많이 확산할 때 많은 분들이랑 호흡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사실 미술씬에는 예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리고 이 예술 작품이 미술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비평글은 사실 많거든요. 근데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재밌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콘텐츠는 그동안 좀 부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터치를 했고, 그래서 많이 호응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TEDx 홍익유 주제가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술을 둘러싼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일상으로 가져오면서 지금은 40만 명의 널 위한 문화예술 채널과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인 예술의 이유는 비교적 최근에 오픈했는데 50만 구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도합 합쳐서 한 100만 구독자 정도를 함께 보유하면서 호흡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댓글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뭐 처음으로 전시회를 갔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지금 떠오르는 댓글은 이거였어요. 어떤 고등학생분으로 추정이 됐는데 본인이 백남준 선생님 컨텐츠를 만들었었거든요. 자기가 백남준 작가 같은 예술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그 꿈이라는 단어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콘텐츠를 보고 예술가를 꿈꿀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되게 벅찼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최근에 예술에 새로운 힘을 발견했는데요. 이 영화를 제가 보고 왔어요. 세월호 다큐멘터리인데 세월호 피해자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처음에 다큐멘터리는 좀 피해자 가족분들의 힘겨운 일상을 조명을 하거든요.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고 또 피해자다움을 계속 요구받다 보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어머니가 용기를 내요. 그러면서 신선한 제안 하나를 하는데 연극을 하자고 합니다. 처음에 당연히 다들 거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도 없고 또 숙기 없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 피해자 엄마로서 이런 걸 하면 세상이 뭐라고 볼까 이런 세간의 시선도 좀 두렵다 보니까 거절을 하시다가 끝끝내 설득을 당해서 극단을 만들어요. 근데 중간에 여기 앞에 계신 두 어머니가 싸우거든요. 서로 주연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연극이라는 게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뭔가 이렇게 거절하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과몰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사히 수학여행을 마치고 오는 이 시나리오를 계속 연습하면서 어머니들이 치유되는 거, 그러면서 서로 연대를 모색하는 과정, 그러면서 궁극에는 서로 좀 시민성을 회복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좀 혼자 울고 웃었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예술의 힘이 또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연극이 사실 프로들이 만든 연극에 비해서는 당연히 완성도가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 연극에서 중요한 건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치유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세상이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술가는 보통 프로로서 좀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예술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예술가는 아마추어 예술가예요. 우리가 꼭 예술을 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퇴근 후에 그리고 이런 주말에 뭐 사진을 찍고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삶을 좀 상상해 본 거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순간들을 많이 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만의 작은 캠페인을 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홍콩에 살거든요. 그래서 잠시 엊그제 한국에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도 많이 타고 또 저는 지역에 갈 일도 많으니까 KTX도 타고 또 많은 미술관 또 취재를 가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리모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트북을 해요. 그러면 옆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힐끔힐끔 보시다가 무슨 일 하는지 항상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이제 제가 약간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예술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승객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해요. 예술 하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향수에 젖으시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막 그림을 그렸었는데, 뭐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 딸이랑 미술관을 갔는데, 이러면서 예술의 순간들을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약간 그때 이제 도미거리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술을 약간 전도할 때가 됐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 가방에 좀 티켓이 많아요. 아무래도 저는 여기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 이제 많은 미술관에서 무료 티켓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딱 꺼내서 드려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 익숙한 티켓인데 이분들한테는 되게 특별한 어딘가로 향하는 초대권인 거죠. 그래서 꼭 보러 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뿌듯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최근에 100만 원어치를 미술관 쪽에서 매입을 해서 아예 이제 제 백팩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뿌리는, 진짜 좀 약간 도미걸 같긴 한데 제가 먼저 말 걸진 않아요. 이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저만의 캠페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작가분들도 많고 예술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제 주변에는 다 아트러버 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만 일상 속으로 나가서 얼마 전에 제 타이어 고장나서 타이어를 고치러 가면 거기 수리 기사님, 뭐 미용실 아줌마, 대부분이 다 예술가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가끔씩 놀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술과 일상이 맞닿아 있지 않은 분들도 꽤 많구나. 그래서 이런 티켓 나눔 이벤트를 하면서 저만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좀 예술 옹호론자라는 별칭을 붙여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막 콘텐츠도 만들고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런 걸 하고 있지? 근데 어떤 회사나 여러 가지 직무나 직함을 다 빼고서라도 나라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내가 그 프란시스 알리스의 작품처럼 세상의 관점에서는 좀 쓸모없어 보이지만 예술은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되게 운동가 같아서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는 예술 옹호론자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붙여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광주 비엔날레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택시기사님을 딱 만났는데 그 기사님이 막 저한테 오히려 전도하시는 거예요. 비엔날레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때 속으로 진짜 이분이야말로 예술 옹호론자다 이러면서 저 스스로 막 연대감을 가졌던 재밌는 인스타그램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트위터에서 본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어요. 미술관 한켠에 이런 안경이 놓여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뭉게뭉게 모여들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뒤샹의 그 샘 작품 이후로 너무 현대미술이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 이런 거에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막 기자분도 와서 촬영하고 취재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몇 시간 뒤에 한 청년이 트위터에 다시 글을 올려요. 이걸 내가 일부러 가져다 놨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댓글에. 현대미술 진짜 아무 말 대잔치구나. 뭐 앞에서 진지하게 감상한 사람 진짜 바보 같다. 뭐 이런 조롱의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렸어요. 근데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작품이 누가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잠시나마 이 안경 앞에서 마음을 열고 자유롭게 감상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술이 작동하고 있구나. 저도 예술을 많이 공부하면서 자꾸 이거를 누가 만들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이 앞에서 어떤 예술의 순간들을 마주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가치 있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일상에서 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때 코로나였거든요. 근데 반포역을 지나가는데 이런 약간 이렇게 공사 현장인데 비엔날레 아시죠, 여러분? 되게 거대한 비엔날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너무 예술 작품 같다. 그래서 반포 비엔날레라고 올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다가 두 번째 제가 마포에 가서 이 돌멩이를 보고 이것도 되게 비엔날레 같아서 마포 비엔날레라고 올렸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킥킥킥킥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우리 이때 코로나에서 비엔날레가 취소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일상적인 순간들에 저는 요즘 지역 땡땡 비엔날레를 붙여줍니다. 비엔날레는 취소 중이지만 우리 각자만의 비엔날레를 열어봐요. 이렇게 올렸는데 하루 만에 10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에 올라가 있는데 이때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롤플레잉을 해드렸어요. 왜냐면 어쨌든 비엔날레 개최를 하신 거니까 감독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독님 너무 주제가 좋으시다. 뭐 이런 노마드 아트는 진짜 뭐 서도 선생님이 와서 코멘트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롤플레잉을 하면서 황금사자상도 드리겠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100명 넘게 참여를 했는데 이때 사실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진짜 비엔날레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되게 많은 수많은 인스타그램에 계신 분들이 비엔날레가 뭔지 그리고 진짜 이 우연한 순간들이 예술일 수 있겠다라는 감정을 공유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술이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좀 더 열어놓고 예술을 감상해야겠다라는 계기를 좀 가졌습니다. 저희 널비한 문화예술도 최근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이 두 가지의 채널을 열심히 키우면서 전시를 소개하고 과거의 명화를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동시대 작가분들을 더 소개하고 그 작품들을 우리가 실제로 소장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접점들을 좀 늘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최근에 이런 사적인 컬렉션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작품을 구매하는 게 우리에게도 좋지만 창작을 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작업들이거든요. 계속 이것이 유통이 돼야지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적인 컬렉션 프로젝트를 또 열심히 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진짜 이게 동시대 작가들과 동시대 미술가 호흡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저의 개인적인 작은 움직임들 그리고 널 위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이런 프로젝트도 계속 관심 가지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